지금부터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요즘 상담도 많이 오고 문의도 많고 또 이슈도 많고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거주주택 비과세란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가지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거주주택의 의미가 2년 거주를 한 주택이기 때문에 어차피 2년 이상 2년 보유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 요건만 충족하면 얘가 이제 비과세가 된다. 뭐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러면 임대주택의 요건하고 즉 여기에 있는 요 요건하고 즉 거주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임대주택의 요건의 핵심은 가액 요건이에요. 즉 임대에 계실 당시 기준가 6억 원 이하다. 근데 특이한 게 보시면은 아까 종부세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종부세는 어떻게 되냐면 2018년 3월 31일 이전 그리고 2018년 4월 1일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보면은 조금 달라요.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부터 민특법이 개정된 2020년 8월 18일까지는 장기 8년이에요. 우리가 종합부동산 싹상배제라든지 다주택자 중과배제는 2018년 4월 1일부터는 무조건 장기로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최근까지도 왜 단기 장기 강조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또 30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유일하게 다른 요건들은 강화를 시켰는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만큼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내용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2019년 2월 10일부터 5% 증액 제한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엔 거주주택 요건 볼까요? 양도일연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분명 제가 아까 비과세 말씀드렸을 때 모든 주택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만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 개념이 아니고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 취득을 했건 그리고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에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거주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 2년 거주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양도일 현재 이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최근까지 즉 2020년 7월 10일 이전까지 단기든 장기든 5년 이상 이렇게 임대하면은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는 이제 좀 복잡한 얘기고 이런 스토리로 인해가지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한 주택도 현재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불산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한 주택은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막혀요. 두 번째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가 막힙니다. 근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거기에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한 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는 등록을 못하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채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그냥 강남에 한 채, 요건 비싼 아파트, 그 다음에 서울에 있다고 할까요? 서울에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이 있다. 근데 얘를 팔고 싶어. 얘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얘를 팔고 나서 몇 년 있다? 2년 있다 팔든지 아니면 당장 팔고 싶어.
그럼 방법이 뭐죠? 얘를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돼요. 설령 얘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왜? 거주주택 비과세만큼은 얘는 가능하다. 그리고 건설임대주택도 이제 혜택을 줘야겠죠. 아까 종부세에서도 2019년 2월 10일 이후부터 우리가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된다는 건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도 이때부터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고 언제를 기준으로 하면 이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처음에 세팅될 때는 만들어졌을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막힙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제 취득한 주택부터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제 법이 바뀝니다. 근데 법을 바꿀 때 조금 애매모호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AB주택이 있는데 이게 거주주택이에요. 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에요. 그동안에는 이 거주주택 팔고 또 다른 주택을 사가지고 2년 거주하고 얘 있는 상태에서 또 팔면 비과세가 계속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평생 한 번만 적용받는데요. 그래서 이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이 거주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겠죠. 문제는 얘를 팔고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했어요. 여기에 2년 이상 거주를 했습니다. 보세요. 그럼 얘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얘가 2년 거주한 다음에 얘를 팔 때 아직 임대주택은 계속 임대 중에 있어요. 얘까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왜? 법을 개정할 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분부터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평생 한 번 적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본문 내용을 그냥 문구대로 하면은 이때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으니까 요 이후에 취득했으니까 얘까지는 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포함해서 평생 한 번 받으면 얘로 끝나는 거고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얘부터 평생 얘를 적용하면은 얘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떻게 된다겠죠?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포함해서 평생 1회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요건을 AND로 충족했었을 때는 그 이후에 취득했다 할지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요건이냐면 2019년 2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일단 등록된 게 있어야 돼요. 요것처럼 이렇게 등록된 게 있고 그리고 2019년 2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분양계약이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때 임대주택 있고 매매계약 체결한 게 있으면은 얘 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요거 이후에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한다 할지라도 2년 거주했으면 얘까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 날짜로 이 두 가지 요건이 AND로 충족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만 유일하게 한 번 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했었을 때 단순하죠.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를 합니다. 이만큼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러면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임대주택 혼자 남아가지고 나중에 팔 때 한 채예요. 그럼 저것도 양도일년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2년 거주했네. 비과세 받아야 되겠죠. 그럼 원칙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할 때 여기까지 없는 걸로 보겠다고 하니까 요때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온전한 비과세인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남은 한 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얘는 불완전한 비과세겠죠. 요 양도차익만 하니까.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거주주택 비과세가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이 별로 없어. 근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엄청 많아. 이런 경우에는 이때 보세요. 만약 거주주택 비과세 요만큼 받았어. 나중에 저 임대주택이 양도일년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요만큼은 받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차라리 이거 세금 내고 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비과세를 받는 게 낫겠죠. 그럼 이거 선택할 수 있습니까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선택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선택할 수 없대요. 이 요건이 맞으면 무조건 적용해라.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거주택 비과세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부여하는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라라고 했는데 내가 이 혜택이 나한테 불리하면은 나는 첨부서류를 안 넣어가지고 그냥 과세로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제사항으로 이렇게 놓고 있으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건 해석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건 선택할 수 없다라고 과세관청에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얘가 이제 거주주택입니다.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볼게요. 얘가 임대주택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이걸 팝니다. 비과세 돼요? 거주주택하고 2년 이상 거주주택이 임대주택 있는 상태에서 파네. 맞죠? 네? 어떤 걸? 맞죠? 근데 요거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니고 또 어떤 걸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 2주택. 예. 이렇게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일시적 2주택이 중복해가지고 했었을 때는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거주주택 비과세로 받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다?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럼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주주택 비과세로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일시적 2주택으로 받는 게 낫죠. 이유는 뭐죠? 거주주택 비과세를 하면 아까 얘 나중에 팔 때 이 거주주택 판 이후의 양도차익만 적용받잖아요. 그리고 사후관리가 따르잖아요. 임대주택은 몇 년 동안 임대해야 된다. 근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받으면은 요 양도 시점에 그 특례 요건만 적용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게 낫겠죠. 임대주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채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는 이제 두 채였어요. 요 케이스는 뭐냐면 A주택이 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이 거주주택이에요. 그럼 이 둘만 봤었을 때는 이때 B주택을 양도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겠네요. 둘만 놓고 봤었을 때. 맞죠? 근데 이 B주택하고 C주택이 있습니다. 이 둘만 놓고 봤었을 때는 일시적 2주택이 돼요.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일시적 2주택하고 중복 결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비과세 특례라고 하거든요. 비과세 특례가 두 개가 중복 결합됐었을 때 나 비과세 됩니까? 라는 문제예요. 가능하다. 근데 많이 놓치는 게 얘는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하고 거주주택, 그 일시적 2주택이 중복 결합되기 때문에 일단 임대주택으로 인한 요건, 즉 2년 거주 요건은 얘는 반드시 충족하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많이 이렇게 또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선택할 수 있고 중복 적용되는 거는 중복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엔 이제 자진말소와 관련돼서 한번 볼게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미 적용받았어. 근데 자진말소했어. 그럼 문제가 뭐가 발생할까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얘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어요. 그럼 얘는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5년 또는 8년을 가야 되겠죠. 2018년도니까 5년 충족하면 돼요. 근데 5년이 가기 전에 얘를 자진말소를 했어요. 자진말소를 했다 하면은 얘가 단기로 등록한 임대주택이든지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한 거겠네요. 아무튼 얘를 자진말소하면은 얘는 5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 못한 결과가 되겠네요. 그럼 얘 추징 당해야겠죠? 추징합니까? 라는 문제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말소한 경우에 추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왜? 민특법상에 어쩔 수 없는 개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됩니까? 응? 추징 안 하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얘는 세제 혜택이 워낙 크잖아요. 언제?
민간 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 말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조금 타이트하죠. 세법상 아까 5년이라고 했잖아요.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이 아니고 민특법상이에요. 민특법상에서는 단기로 등록한 거는 4년에 2분의 1이니까 2년이고 장기는 8년, 보통 8년에 2분의 1이니까 4년이겠죠. 그러니까 이 거주주택 비과세에서는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자진 말소한 경우에 이미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거를 추징 안 당할 수 있는데 요건이 있다. 2분의 1은 충족하고 자진 말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직 거주주택 비과세를 안 받은 상태야. 안 받았어. 한 번도. 근데 자진 말소를 했어. 그 이후에 거주주택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문제예요. 얘가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얘가 거주주택입니다. 그리고 자진 말소를 했어. 얘를. 그 상태에서 이 거주주택을 팝니다. 비과세 됩니까? 라는 문제예요. 비과세 될까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럼 어떤 요건입니까? 일단은 자진 말소를 민간 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 말소해라. 당연히 자진 말소할 때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자진 말소 일로부터 5년 내 팔으라는 겁니다. 5년 내 팔았을 때 그때 비과세를 해주겠다. 5년이 경과되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자동 말소 볼게요. 자동 말소. 거의 대부분이 아마 자동 말소 하실 겁니다. 자진 말소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무적으로. 자동 말소 한번 볼게요.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고 거주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단기 임대주택을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때 거주주택 비과세 아직 받지 않았는데 요거 가능합니까? 라는 겁니다. 만약 첫 번째, 아까 자진 말소처럼 내가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를 얘를 먼저 팔았을 때 추징됩니까? 문제는 자동 의무임대기간 다 충족했으니까 추징할 여지가 없겠죠? 추징 배제. 그럼 아직 자동 말소 된 이후에 아직 안 팔았어. 요거 팔 때 비과세 됩니까? 요것도 해주긴 해줘야겠죠? 대신 요건. 자동 말소로부터 5년 내 팔아야 된다. 됐죠? 결론적으로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는데 단지 다른 자진 말소, 자동 말소 세제 혜택과는 달리 약간의 요건이 더 필요하다. 특히 내가 아직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자진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 팔아야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많이들 이제 궁금해했고 많이들 문제 삼았던 거죠. 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서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 거주주택이거든요.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어떤 요건이냐면 임대주택의 요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일 현재, 즉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5% 증액제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렇게 법문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자진 말소되고 자동 말소됐어요. 이제 거주주택을 이제 팝니다. 그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사업자 등록 유지해야 되고 임대하고 있고 5% 증액제한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거주주택 비과세 안 해줄게. 그렇게 국세청 상담센터가 계속 그렇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뒤엎는 유권 해석이 최근에 나왔죠. 굉장히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자동 말소. 나는 5년 내 팔면 돼. 근데 이 5년 내 팔 동안에 이 임대주택 계속 임대하고 있어야 되고 5% 준수해야 되는 거고 자동 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나 이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도 아닌데 이걸 계속 끌고 있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에 전입 거주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동 말소 됐습니다. 그 주택에 내가 들어가 살아도 즉 임대하고 있지 않아도 말소일 이후부터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5% 준수하지 않아도 말소일 이후부터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도 자동 말소 1, 자진 말소 1까지 요건 충족됐다고 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할게. 굉장히 많이들 여기에 문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기재부에서 이렇게 요건 해석을 2021년 1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죠.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 상담센터에서는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 했거든요. 거주택 팔기 전까지는 임대주택 들어가 살면 안 되는 거고 5% 증액 제한 준수를 하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상담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거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사례. 거주주택입니다.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데 얘가 이제 자동 말소가 됐어. 그러면 자동 말소로부터 몇 년 내? 5년 내 팔면 돼요. 근데 이 거주주택을 먼저 안 팔고 이 임대주택을 먼저 팔 수도 있잖아요. 맞죠? 얘를 먼저 팔았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얘 팔 때 주택이 몇 채예요? 2채. 2개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얘 중과돼야 안 돼요? 중과되죠. 근데 중과 배제 됩니까? 왜요? 임대주택이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근데 임대주택이니까 중과는 배제되지만 일단 과세는 되는 거 맞잖아요.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팔았어, 과세로. 중과는 배제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얘를 팝니다. 얘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좋아요. 2년 지났다고 합시다.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잠깐. 바꿀게 질문을. 죄송합니다. 팔고 바로 팔았어. 2년이 안 경과되지 않고. 거주택 비과세는 아까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 팔면 된다며요. 그럼 비과세 되는 거 아니에요? 될 것 같아요? 이거 실수하는 분 지금 엄청 많아요. 세금이 지금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보세요. 얘는 과세가 됐어요. 과세가 됐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의 개념이 뭐죠?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이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임대주택을 먼저 팔았어요. 그러면 얘는 거주주택을 팔 때 임대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많이들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내 파니까 얘 거주주택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요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뭘로 가야 돼요? 오리지널 비과세로 가야 돼요. 오리지널 비과세.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그렇게 되는데 그 오리지널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은 바뀐 게 뭐냐면 2021년 1월 1일부터 2채 이상이면은 한 채 양도한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해야 된다예요. 그럼 얘를 팔고 2년이 경과되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오리지널 비과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근데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안 된다. 왜? 이 거주주택 팔 때 임대주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리지널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 가려고 했더니 2년이 경과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 실수하고 있는 게 얘가 없다 할지라도 5년 안에 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건 해석이 이거예요. 거주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이 155조 20항이 거주주택이거든요. 거주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싶어. 그러면 얘를 팔기 전에 얘를 먼저 팔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완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또 볼까요? 얘가 거주주택입니다. 자동 말소 됐어요. 근데 임대주택이 2개였어. 아까는 한 채였잖아요. 그 중에서 얘를 먼저 팔았습니다. 얘는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중과는 배제가 되겠네요. 그럼 얘 과세가 됐어. 얘 팔면은 A하고 B만 남겠네. 이 중에서 A주택 팝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 팔겠네.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될까요? 4월 달에 팔고 12월
10월 달에 팔았습니다. 돼요? 여기는 갑설과 을설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요거부터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이 이제 새롭게 바뀐 거예요. 보세요. 2021년 1월 1일 현재 세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채를 팔았어요. 과세가 됐겠죠? 그리고 그러면 A주택하고 C주택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A주택하고 C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또 팔았어. 얘 4월 달에 팔고 12월 달에 팔고. 얘 비과세 돼야 안 돼요? 되었었죠. 되었었죠. 얘 돼요? 되었었는데 안 되죠. 처음에 국세청 유권 해석은 된다고 나왔는데 11월 2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유권 해석을 뒤바꿉니다. 세 채를 보유 중인 한 채를 양도하고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보유기간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잖아요. 이때부터 기산하니까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얘 과세된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요거 ABC가 있어요. 얘를 먼저 과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 거주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4월달, 10월달.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2년 지나면 2년 지금 안 지났습니다. 2년 지나면 당연히 되는 건 맞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주주택 임대주택이 있어서. 여기에 그래서 이제 갑설과 을설이 있어요. 2021년 1월 1일 현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A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즉 예팔 때 보유기간은 이때부터 봐야 된다라는 의견. 두 번째, 직전주택. 여기 직전 양도주택이 과세가 됐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요 케이스하고 동일하게 과세된 후 나머지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이때부터 기산되기 때문에 2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을설이에요. 왜 그러면 앞에가 과세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보는 세무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유권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그 해당하는 분들은 조금 성급하게 이렇게 그 양도하지 마시고 조금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이렇게 상담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거 보면은 비과세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이것도 거주주택 비과세잖아요.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고. 근데 그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몇 억이 진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가셔야 돼요. 아무튼 이거는 새로운 요건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요 요건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당연히 요 갑설이었어요. 근데 기획재정부의 요건 해석이 이렇게 나온 이후부터는 저는 의설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거하고는 좀 케이스가 이렇게 다를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2021년도 1월 1일 현재 비과세는 아니었거든요. 새치니까. 근데 아까 요 케이스에서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임대주택 외 하나의 거주주택만 있었기 때문에 새채라 할지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조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중에 혹시 요건 해석 나오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거주주택 양도와 관련된 공실 문제 한번. 어떤 분은 이제 6개월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데 그 6개월이 나오는 그 6개월이라는 게 어디에 나오면 사후관리 규정에 나와요. 사후관리 규정은 뭐냐면 거주주택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은 아까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5년, 8년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등록하고 이 임대주택이 5년, 8년을 가야 되는데 얘가 그 사이에 6개월 공실이 있으면은 얘 추징한다. 그 규정에 6개월이 나오거든요. 나머지 사후관리 규정이 아닌 거에서는 6개월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개월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거주주택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거주주택 비과세가 못 받는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인데 주택이 여러 채 있어요. 예를 들어 세 채예요. 세 채인데 하나가 10개월 공실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임대를 하고 있어. 이때 6개월 공실이 거주주택 비과세 영향을 미치느냐? 그 문제거든요. 미치지 않는다. 왜? 임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유권 해석입니다. 그리고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가거주 등의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라는 거하고 또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공실을 내고 싶어서 내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주택 상황에 의해서 공실이 나기 때문에 그 공실이 뭐 6개월이 났다고 해서 적용을 안 해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공실 기간만큼 나중에 의무임대 기간을 채워야겠죠.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공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 과세 관점에서 따진다고 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먼저 받고 이 임대주택이 6개월 공실여가지고 사후관리 규정에 해당했었을 때 그때만 문제 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뭐 6개월 공실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이제 그 정도 하고 이제 중과 한번 가겠습니다.